최근에 NAL의 워크플로우 설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새로운 발견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그동안 복잡하고 길게 이어지던 설계가 이제는 노드 하나로 끝나는 구조가 가능해졌습니다. NAL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자유도와 24시간 실행이라는 점이죠. 하지만 최근에는 바이브 코딩의 등장으로 선호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바이브 코딩 에이전트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이 계속 가이드를 해줘야 된다는 점이었고, 그래서 엠파랭 같은 자동화 툴에 AI 에이전트를 API 호출 방식으로 붙여가지고 서로 보완하는 구조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API 사용 요금입니다. PDF 분석, 문서 처리 같은 작업을 하려면 API를 불러야 되고, 이거는 계속해서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였어요. 하지만 만약 AI 에이전트를 아예 도커 안에 심어서 엠파렌에서 직접 불러올 수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대부분이 이미 AI 서비스 하나쯤은 월 구독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구조를 쓰면은 그 월 사용량 안에서 사실상 무제한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추가 비용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AI 에이전트가 엠파렌에 네이티브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동안 하나씩 추가해야 됐던 이런 MCP 노드들이 이제는 단 하나의 노드로 통합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직접 테스트해본 두 가지 샘플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이 구조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요즘 학생들도 그렇고 직장인들도 그렇고 연필 들고 일일이 메모하기보다는 현장에서 어떤 정보를 발견했을 때 그거를 빠르게 캐치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죠. 어떤 행사가 끝나고 나서 돌아왔을 때, 아니면 강의가 끝나고 돌아왔을 때 그 내용을 전부 다 다시 사진을 펼쳐가지고 여러분이 뭘 하시죠? 타이핑을 하시거나 별도의 정리를 하시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시간 많이 걸려요. 그래서 NALN 사용자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전송하자마자 AI 에이전트가 그 파일을 분석해가지고 어딘가에다가 요약 파일을 업로드하도록 만들어놔야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는 실제로 PDF를 분석하기 위해서 만든 워크플로우인데요. 중간에 코드 노드도 들어가야 되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정말 최소한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이 정도의 노드를 사용해야지만이 정리가 가능한데, 지금 제가 새로 발견한 방법은 그냥 이 노드 하나만 끝나요. 노드를 열어보시면 이 앞부분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용만 보시면 타종 행사 일정 사진을 분석해서 텍스트로 타이핑해라, 이 내용만 들어가면 됩니다. 제가 아직 앞에 노드랑 연동을 안 시켰는데 사진을 전송하면서 텔레그램의 챗봇 메시지가 여기에 위치하면 되겠죠. 사진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먼저 이 폴더 안에 타종 행사 일정부터 봐야겠죠. 이게 사진을 찍어서 보냈다고 칩시다. 아니면은 어떤 자료가 PDF로 들어왔다고 칩시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잖아요. 얘가 일을 하고 있죠. 이거는 클로드 코드가 도커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모니터하는 건데, 이제 보시면은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들어오니까 얘가 지금 찾아보고 있죠. 그리고 사진을 지금 찾는 쿼리를 만들고 찾았습니다. 찾았으니까 이제 일을 할 거예요.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작동을 했어요. 한번 파일을 볼까요? 생겼죠? 제가 별도 지시를 하지 않아서 텍스트 파일로 만들었는데 지금 내용을 잘 필기를 해줬습니다. 사진 PDF 같은 것만 받아도 그 내용을 다 분석을 하죠. 제가 이번에는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이게 제가 어저께 테스트했던 건데 폼 그대로 유지해서 작성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대로 작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만들었던 것도 보면은 이때도 뭐 날짜나 글자 같은 거 하나도 안 틀렸고요. 여기 시간 같은 거 정확하죠?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틀린 부분을 제가 찾았는데 여기 타종인사 소개 33명을 지금 소개 정장이라고 해놨죠.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해상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다 잘 맞게, 특히 숫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안 틀리고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해상도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사진을 잘 찍거나 PDF가 인보이스인 경우에는 거의 100% 정확도를 자랑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인보이스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물건을 이렇게 파는 인보이스인데 제가 이거를 이미 실행을 했어요. 여기 있거든요. 제가 실행을 한 노드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입고 송장에 있는 SKU, 네임, 퀀터티, 가격, 전화번호, 이메일을 노션에 있는 입고 송장 테이블에 업데이트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업체로부터 계속 송장이 날아오거나 어떤 패킹리스트나 이런 것들 자료가 날라올 때 PDF로 날라오는 경우도 많고 문서로 날라오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그 문서의 종류에 따라서 이 워크플로우를 항상 다르게 설계를 해야 됐어요. 이게 PDF인지 사진인지 엑셀인지 워드인지를 다 따졌어야 됐고, 업데이트를 할 때도 데이터베이스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거를 설정을 다 다시 했어야 됐습니다. 만약에 데이터베이스 하나 업로드 하려면은 크리에이트 로인지 업데이터 로인지 이것도 다 우리가 만져줘야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야 됐었는데 이런 모든 과정이 그냥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실행했을 때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마 밑에 쪽에 있을 겁니다. 네, 여기 있네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파일을 찾고 그래서 분석을 해가지고 정보 확인을 다 끝낸 후에 이 내용을 자기가 알아서 업데이트 하는 겁니다. 노션에다가.
쿼리도 저희가 직접 만들고요. 업로드가 끝났어요. 이 과정을 제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봤을 때 열어서 비교를 해보시죠. 코송장 내용에서 SKU 넘버가 여기 있잖아요. 비교를 해보죠.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런 정형화된 PDF 문서에 대한 인식도는 제 테스트 결과 100% 정확하더라고요. 이것도 지금 그대로 고스란히 옮겨 적어줬죠. 수량도 맞고요. 인보이스 넘버 여기 있잖아요. PR57768 PR57768 예, 정확하게 잘 들어갔어요. 전화번호 여기 있는 번호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이메일도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가격 제일 중요한 가격도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이거 혹시 제가 조작한 거 아니냐고 할까봐 그래서 이게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결과가 있잖아요. 내용이 업로드 하기 전에 결과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조작한 게 아닙니다. 분석을 이렇게 마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노션 페이지 업로드 한 거죠. 노션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노션이랑 완벽하게 호환이 됩니다. NALN에서 그냥 이 노드 하나만 있으면은 이메일이든 사진이든 문서건 송장이건 모든 자료를 그냥 한 방에 받아가지고 24시간 동안 얘 혼자서 계속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는 게 가능해져요. 그리고 그게 가능한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지금 제가 만든 클로드 API인데 먼저 도커에 들어가고요. 폴더에 가보면 클로드를 직접 실행할 수 있습니다. 도커 내부에서. 실행을 했을 때 이 플러그인에 있는 스킬들을 제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클로드 코드가 굉장히 정확하게 노션 페이지를 업데이트 할 수 있었던 거는 이 노션 플러그인 MCP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이 수파베이스도 얘가 다 입력하고 지우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업데이트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다가 항목을 다 만들어가지고 이게 칼럼 1번, 2번, 3번이면은 이거를 다 매핑을 시켜줬어요, 우리가. 뭐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게 매핑을 다 해줬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 노드에다가 다시 연결을 해줬어야 됐는데 이 모든 게 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얘 자체가 클로드 코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MCP를 그냥 연결해서 쓰시면 돼요. 모든 MCP를 그냥 여기다가만 연동해 두시면은 여기서는 그냥 이 노드 하나로 다 쓰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어떤 MCP를 이용해 가지고 자료를 조사해서 업데이트 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요. 얘가 MCP를 이용해서 자료 조사를 다 끝내고 이런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까지 혼자서 다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 전달만 해주면 돼요. 자료 전달 방법은 데이터를 이렇게 워크스페이스에 다운로드 받도록 지시만 해주면 됩니다. 파일을 여기다가 다운로드 받아서 이걸 읽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동작이 다 이 노드 하나만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클로드 코드 모니터하고 이 워크스페이스랑 이 도커 설정 때문에 제가 아직 배포 파일을 준비를 못했는데 제가 조만간 이 배포 파일을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사용하실 수 있게 안내하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방식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은 그동안에 만들었던 이 수많은 이 MCP라든가 이 거미줄 같이 엮여있는 이 에이전트 노드들이 그냥 이거 하나로 단순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상호 보완적으로 써야 될 거라고 저는 믿고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노드들을 다 삭제를 하고 저 SSH 노드가 여기에 위치하면서 아마 이 상태 간단한 상태로 이 에이전트 노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 채팅 앱과 저 SSH 노드 사이에 중간 다리 역할을 하고요. 얘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얘는 API 요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얘는 그냥 어떤 일을 하면 되는지 지시하는 일만 해주고요. 저 SSH 네이티브 클로드 노드가 이 뒤에 붙어가지고 그냥 일을 하면 끝나요. 제가 볼 때는 이 사이에 위치시키면은 이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연구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